헐렁한 반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땀을 잘 흡수하는 면티를 입고 등에는 커다란 배낭 하나를 메고요. 세계 곳곳 특히 오지를 중심으로 여행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오른손엔 사진기, 왼손엔 녹음기를 들고 있죠. 그 사람은요, 사진기로는 오지의 경치를 찍고요, 녹음기는 수시로 눌러서 여기는 알프스 산자락, 10m 전방에 하이디 원피스를 입은 아리따운 처자가 다가온다, 이렇게 녹음을 해댑니다. 그 남자는 항구장에 머무는 동안 원주민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고양이 같은 몸가짐으로 다니면서 점수를 따놓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를 때 살짝 다가서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MBC 라디오에 나오던 이 구전 미녀 시리즈만큼 제가 모은 세계 미녀 시리즈도 너무너무 재밌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창밖에서 생선 사려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나 한강다리 건너는데 30분씩 걸릴 때 가끔 배낭을 메고 이렇게 세계여행 떠나는 저를 상상해보곤 해요. 어때요? 괜찮죠? 네, 같이 동행하실래요? 짐꾼은 많을수록 좋거든요. 여기는 FM 음악 도시고요. 저는 유희열입니다. Call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like a firefly without a light. You were there like a blowtorch burning. I was a key that could use a little turning. So tired that I couldn't even sleep. So many secrets I couldn't keep. Promised myself I wouldn't leave. One more promise I couldn't keep. It seems no one can help me now. I'm in too deep, there's no way out. This time I have really let myself astray. Runaway train, never going back. Wrong way on a one-way track. Seems like I should be getting somewhere. Somehow I'm neither here nor there. Can you help me remember how to smile? Make it somehow all seem worthwhile. How on earth did I get so jaded? Life's mystery seems so faded. I can go when no one else can go. I know when no one else knows. Here I am, just a drowning in the rain, with a ticket for a runaway train, and everything seems cut and dry. Day and night, earth and sky. Somehow I just don't believe it. Runaway train, never going back. Wrong way on a one-way track. Seems like I should be getting somewhere. Somehow I'm neither here nor there. Bought a ticket for a runaway train, like a madman laughing at the rain. A little out of touch, little insane. It's just easier than dealing with the pain. Runaway train, never going back. Wrong way on a one-way track. Seems like I should be getting somewhere. Somehow I'm neither here nor there. Runaway train, never coming back. Runaway train, tearing up the track. Runaway train, burning in my face. Runaway, but it always seems the same.
유희열의 FM 음악 도시 5월 6일 토요일 시작됐습니다. 소울 어사일럼의 Runaway Train이라는 곡이었어요. 세계 여행 꿈꾸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네, 저도 이 세계 여행이 어릴 적부터 꿈이었죠. 여행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죠? 영화, 음악, 영화 싫어하는 여행 싫어하는 사람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다들 그 세 가지는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유아기적 감성이 남아 있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꼭 여유가 되고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확보가 되면은 세계 여행을 한 번쯤은 꼭 떠나봐야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특히 뭐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같은 거 볼 때마다 가장 부러울 때가 뭐 이 세렝게티 국립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멀리 이제 아프리카 쪽에 있는 건데 거기 가면 동물들이 막 뛰어놀면서 특히 장관이 해질 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눈물이 막 나온대요. 그러면서 내가 뭔데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살았나 싶을 정도로 주는 게 그렇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에 신기한 것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들이 돈 주고 이렇게 그 비싼 돈 들어가면서 영화도 보잖아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영화보다 몇 배의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맥날 TV를 보고 있느니 어디 가가지고 내 눈 속에 내 기억 속에 뭐 인도의 겐지스 강변, 뭐 알래스카의 뭐 막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 사는 거면 다 내 눈 속에 담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예, 언젠가 제 앨범이 100만 장 이상 팔리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근데 꿈은 간직하고 살고 싶어요. 그 꿈은요. 자, 잠시 후에는요 유희열의 음악교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음악도시 리브는요 EMI, 소니뮤직, BR코리아, BMG, 에너자이저, 랑레코드, 신나라뮤직, 삼성 에버랜드, 롯데리아, 워너뮤직 코리아, 오토이라면, 농심, 하나로통신, 동아제약, 혜태제가, 알렉스 컴퓨터, 종근당, 중앙 MMB와 함께합니다. MTV의 스타들이 모였다. MTV Non-Stop Hits. Boyzone, Westlife, Robbie Williams, Backstreet Boys, Five,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 19곡의 히트곡 모음집. MTV Non-Stop Hits. EMI. 우리 이제 친구하자. 친구가 되는 순간 사랑은 끝났다. 가슴에 묻는 노래 영영 You are my friend 소니뮤직. 작년부터 찍어놨던 이경유가 한 번이 되었다. 애들하고 우르르 같이 간 베스킨라빈스. 전 슈팅스타요. 물론 나도 슈팅스타지. 와, 맛이 환상이야. 블루베리 아이스크림에 파란색 캔디가 입안에서 턱턱 튀는데 경일이가 고른 거라 더 맛있나? 골라 먹는 칠리페이다. Baskin Robbins 31. 2000년 그래미 신인상 수상.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그녀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전해준 거야.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새로운 노래. I turn to you. BMG. 에너자이저 팔굽혀펴기 세계 신기록에 도전한다. 100만 21, 100만 22, 100만 23, 100만 24, 100만 20. 에? 이게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힘세고 오래가는 알카라인 건전지 에너자이저. 넌 음악을 귀로만 듣니? 난 온몸으로 듣는다? 그러니까 넌 펌프도 못하지. 그러게. 자, 클럽 DJ의 가을 믹스 4집 사줄 테니까 연습 좀 해. 온몸으로 느끼는 즐거운 음악. 클럽 DJ 가을 믹스 4집. 락 레코드. 세계의 락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영화 크로우의 세 번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셀베이션. 필터, 룹좀비, 키드락, 폰, 트리키 등 초화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락의 경연. 세강의 락 군단이 들려준 크로우 셀베이션. 신나라 뮤직. 춘자씨, 나 제대하면 에버랜드 꼭 놀러 가자고. 전 매일 밤 놀러 가요. 매일 밤? 24시간 잠들지 않는 또 하나의 에버랜드, 게임 에버랜드. 게임은 물론 채팅까지 가슴에 응어리가 풀리는군. 게임.에버랜드.com 잊지 마세요. 불고기
버거가 네 버거냐? 불갈비 버거가 네 버거냐? 제 건 라이스 버거입니다. 아이고 착한 지구 3개 다 먹어라. 롯데리아 3대 특종 불고기, 불갈비, 라이스 버거. 너무 맛있습니다요. 먹는 데는 도사로고. 오호. 롯데리아. 유희열의 음악교실. 자, 토요일 이 시간에는요, 음악교실 시간이 꾸며집니다. 네,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세 번째 시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첫 주제는요, 에릭 사티 음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초창기 클래식 음악이 끼쳤던 영향에 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게요. 에릭 사티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무슨 미술관에서 에릭 사티 음악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하의 음악을 많이 소개해드렸더니 최근에 바하 음악이 본물 터지듯이 음반이 막 마구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문화 관계자분들이 저희 방송을 다 듣고서 유행을 따라가시는 게 아닌가 라는 한번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금까지는 클래식 음악을 살펴봤는데 잠시 쉬었다 가기로 하고요. 사실은 클래식을 쭉 해서 무슨 영향을 미쳤나 생각을 해보기로 했는데 너무 수업 같은 분위기로 진행이 될 듯해서 이번에는 약간 다른 쪽으로 외도를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 주제는 뭐냐 하면은요, 이 이름 붙이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저희 봉 PD가 신디사이저 그 허와 실용과 뭐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오늘은요, 건반 악기의 종류, 음색들, 신디사이저의 그 활용 같은 어떻게 쓰이고 있나, 실제적으로 이 녹음에서는 어떤 음들이 쓰이고 있나, 어떤 소리들이 쓰이고 있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많이들 이 뮤지션 분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패드니 무슨 올겐이니 아니면은 뭐 일렉트로닉 피아노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학생 시절 때는 방송을 듣고서 저게 무슨 말이지? 무슨 소리지? 라고나 좀 막연하게 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특히 좀 집중적으로 건반 악기에 관련된 그 소리들만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나중에는요, 드럼, 뭐 리듬 악기, 그리고 기타, 뭐 베이스, 또 여러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뭐 제가 준비를 해야겠죠.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요, 건반 악기. 일단은 뭐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피아노 소리겠죠. 그 뭐 집에서 가족용 피아노나 아니면 또 그 업라이트 피아노라고 해서 좀 큰 멋진 음악회에서 쓰는 피아노 있잖아요. 뭐 지금 제가 가지고 여기 있는 악기는요, 사실은 피아노 소리를 흉내낸 악기예요. 신디사이저라고 불리우는 이 키보드인데, 이 안에는, 키보드 안에는요, 신디사이저를 일단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반이 달려 있고요, 이 칠 수 있는 건반이 달려 있고, 그 속에는 피아노 소리, 뭐 드럼 소리, 베이스 소리, 기타 소리, 사람 목소리, 심지어 뭐 동물 소리, 뭐 기차 소리,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소리들이 한 뭐 몇백 개, 한 5, 600개 가량 여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내에서 녹음실에 가서 이걸 음으로 쳐서, 이 건반을 쳐서 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먼저 뭐 이 피아노 소리를 흉내낸 거, 피아노 소리가 근데 비슷해요. 들어보시면은요. 이런 기본적으로 피아노 소리가 이 여러 가지 또 종류의 악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대부분 녹음을 할 때 신디사이저 건반 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데, 첫 번째로 들어볼 소리는 로데스 피아노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즈 피아노라고도 불리우고 로데스 피아노라고도 불리우는데, 자, 일렉트릭 피아노의 한 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쿠스틱 피아노, 그러니까 일반적인 피아노는 그 전기를 안 쓴 집에서 직접 쳐서 소리가 나오는 건데, 이 일렉트릭 피아노는 직접 건반을 아무리 쳐봐야 소리가 안 나요. 코드를 꼽지 않는 한은. 그렇겠죠. 근데 그 코드를 꼽는 악기 중에서도 좀 독특한 소리를 가진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로데스 피아노라고 하는데, 로데스 피아노는 코드를 꼽지 않아도 소리 나긴 하는데 증폭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라인을 통해서 기타를 치려면은 앰프를 통해 가지고 소리가 나가는 것처럼 이 로데스 피아노도 앰프를 통해서 소리가 나갑니다. 왜 로데스라고 이름이 붙여졌냐 하면은요,
펜더라는 악기사가 있거든요. 펜더에서 처음으로 개발을 했어요, 이 악기를. 그래서 이 음을 딱 치면은 마치 기타 음이 나오듯이 이 한 부분을 탁 쳐요. 줄을 쳐가지고 이 소리가 전기로 이렇게 소리가 땅 하고 울려 퍼지게 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리를 들어보시면은요, 딱 이게 로데스 피아노 소리구나, 소리로 이해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전통적인 로데스 악기는 아니지만 로데스 소리를 흉내낸 이 소리입니다. 자, 이 악기로 가장 유명한 그 인트로가 그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라는 곡인데, 이 곡 들어보시면 딱 이거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게 바로 로즈 피아노의 좀 특징적인 이런 소리도 쓰였었고, 그리고 또 이 소리 예전에 보면은 참 이 악기가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근데 이 악기 쓰면 좀 복고적인 느낌이 나요. 그 또 이글스 노래 중에 보면은 이런 노래 있죠.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는데 끝까지는 안 부르겠습니다. 예, 이 소리도 바로 그 로즈 피아노를 써가지고 했던 굉장히 또 유명한 그 곡이었죠. 그리고 이 소리로 또 뭐 위에 부분 뭐 예쁘게 치면은 소리가 이런 식의 또 뭐 재즈곡에서도 많이 이 악기를 쓰기도 하고요. 피아노 소리랑은 확연히 틀리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집에서 치는 피아노 소리, 이게 바로 로즈 피아노인데요. 자, 그러면은 로즈 피아노를 최근에 가요에 또 멋지게 활용을 한 곡이 있어요. 이 곡은 진짜 로데스 피아노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소라 씨의 곡인데, 이 곡은 자화상의 나원주 씨가 로즈 피아노를 직접 연주도 하고요. 들어보세요. 네,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괜찮아
로데스 피아노 소리 이제 딱 들으셨죠? 네. 이 악기는 정말로 있는 악기. 저도 몇 번 이 악기를 써서 환생, 뭐 예전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 더 그 로맨틱한 분위기를 좀 자아내기 위해서 이 로즈 피아노를 썼던 기억이 나요. 전에 윤상 씨께서 나오셔가지고 무구 악기 설명해 주셨을 때 이것은 상표인데 고유 명사처럼 돼버렸다라는 얘기 해주셨죠. 이 로데스도 펜더 로데스라는 상표로 나왔던 악기였는데요. 이게 바로 고유 명사처럼 굳어져서 로데스라는 악기로 이제 굳어졌죠. 지금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악기가 국내에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녹음실에서 본 건 딱 2번 봤고 김광민 씨가 이 악기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커요. 무겁고. 그래서 이 좀 귀한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렉트릭 피아노는 그러면 무엇이 있나? 그거는 뭐 이 신디사이저마다 다 여러 가지 악기들이 들어있어요. 로즈 그 일렉트릭 피아노라고 하는 것들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뭐 몇 가지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상당히 많은 가요에 이 일렉트릭 피아노가 사용이 되는데요. 들어보시면은 이게 피아노랑은 굉장히 또 느낌이 틀리죠. 조금 더 팝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죠. 또 일렉트릭 피아노 중에서 좀 다른 또 분위기는 약간 이 곡은 그 뭐랄까요, 좀 데이비 포스터가 좀 주로 사용했던 그런 소리 중에 하나인데요. 소리가 굉장히 또 틀리죠. 이것도 일렉트릭 피아노 중에 한 악기 소리입니다. 근데 일렉트릭 피아노는 너무나 다양한 신디사이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디사이저마다 고유의 또 그 음원들이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악기가 더 잘 팔리고 안 팔리고에 영향을 또 미치기도 하죠. 이 악기는 일렉트릭 피아노 소리가 좋다. 그럼 그 악기를 또 구입을 하게 되고요. 자, 뭐 일렉트릭 피아노는 여기까지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그 방송에 나와서 많은 뮤지션 분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패드라는 소리가 그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패드가 과연 무엇이냐? 일단 뭐 저희 그 뮤지션들 사이에서는 깔판이라는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뭔가 깔아준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피아노가 있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악기가 있을 때 그 스트링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근데 스트링은 현을 직접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패드라는 악기는 굉장히 그 이 신디사이저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절약이 되고요. 다른 거는 음색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자, 지금 이 제가 그 보여드릴 패드는요, 사람 목소리를 약간 좀 흉내낸 그런 패드입니다. 약간 뭐 허밍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도 쓰이고 또 예전에 그 뭐랄까요, 그 예전에 약간 좀 예술 지향적인 뭐 아니면 좀 실험적인 그런 데서 패턴으로 많이 쓰였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흔했던 패턴이죠. 이런 패턴으로도 많이 쓰였던 또 그 기억이 나네요. 자, 이번에는 또 패드 중에 좀 다양한 소리들을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죠. 이 지금 또 들려드릴 패드는 또 색채가 또 완전히 달라져요. 아날로그 패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 소리는 팬메스니 곡 같은 거에 이 악기 하나만 나오고 그 위에 그 기타, 영롱한 기타 하나만 딱 쳐도 느낌이 팬메스니의 아주 서정적인 곡 같다라는 또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소리가 좀 다르죠. 근데 이 악기가 가장 유명하게 쓰였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악기 소리만 딱 들으면 떠오르는 곡이 하나 있어요. 그 조지 마이클 노래 중에 One More Try라는 곡이 이 소리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가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악기 소리 비슷하잖아요. 노래는 굉장히 틀리지만 부끄럽기 참 그지없네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소리가
패드에 또 이 윤상 씨가 굉장히 많이 썼던 이 소리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악기 소리 듣고서 윤상 패드다 그랬었거든요. 윤상 씨 분위기가 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약간 윤상 씨가 이런 패드 하에 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막 그 신디사이저를 써가지고 그런 또 효과도 냈었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제가 지금까지 들려드렸던 패드와는 좀 더 다른, 좀 더 뽀사시한 패드가 쫙 앞권으로 나오는 곡입니다. 그 밥 제임스와 그녀의 딸이 힐라리 제임스가 함께 했던 스톰 워닝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패드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분위기가 싹 나면서 뭔가 쫙 흐르는 느낌 아마 들으실 거예요. Feels like a heavy rain. Winds on the coast tonight. We may get tossed tonight. Storm warning. He made it pretty plain. He's fallen for another. Found a new lover, and he won't be back again. Can't stop a river when it's burst its banks. I've seen the look in his eyes. He's in love and hypnotized. Already been a flood of my tears. Such a sense of loss tonight. Not to do but write it out. Can't stop a river. It's burst its banks. I wonder how long it's gonna take to get over this heartache. Storm feels like a heavy rain. Winds on the coast tonight. We may get tossed tonight. MBC FM 6기 구라모토. 일상에서 하루쯤은 여백으로 두고 싶을 때 늘 가슴속에 흐르는 음악입니다. 유키 그라모토의 새 앨범 Sailing in Silence. CNL 뮤직. May I speak Brad Pitt? 야, 많이 늘었는데? もっと頑張らなくちゃ。 어? 이런!
1억까지? 종로 외대어학원 영어에서 1억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확실히 잡아줍니다. 종로이가 하디스 맞은편 종로 외대어학원 서울 2274의 영어 유광정보통신 파워 업그레이드 인사말. 내 핸드폰은 인사말이 매일 바뀐다. 나도 바꿔줘. 네가 바꿔. 700-5858 바꾸라고 있는 거야. 한 번 걸면 매일 바뀌어? 아 그럼. 700 5858 700 5858 700 5858. 단 한 줄을 읽어도 마음에 힘이 되는 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듯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맑은 영혼을 위한 책, 내 영혼의 비타민. 문득 손에 잡은 한 권의 책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의 비타민. 소담 출판사. 유열의 음악교실, 오늘은 건반 음악의 이 건반 악기의 좀 소리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패드 종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너무 수만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자기가 조합을 해서 소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신디사이저 안에 들어있는 소리, 아까 일렉트릭 피아노와 마찬가지로 악기마다 또 다 틀려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피아노 같은 건 집에 한 대만 있어도 되는데 신디사이저 뮤지션들은 왜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까? 그 이유는 어떤 악기는 일렉트릭 피아노 소리가 좋고, 어떤 악기는 패드 소리가 좋고, 또 저 악기는 뭐 다른 베이스 소리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악기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소리에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래서 각 악기마다 그 뭐 어떤 뭐 만약에 뭐 SY99라는 악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SY99는 일렉트릭 피아노 소리 중에서 몇 번이 좋다. 그래서 그 악기를 사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또 아니면 뭐 다른 악기는 패드 무슨 악기가 좋다. 그렇게 다 소문이 나 있어요. 세션맨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패드 하면은 무슨 악기가 좋아. 딱 그래서 그걸 쓰게 되고, 일렉트릭 피아노면 또 뭐가 좋아. 분위기 봐가지고요. 곡 분위기에 맞춰서 뭐 그런 식으로 녹음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패드까지는 살펴봤으니까 이제 다른 종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살펴본 악기는 약간 신스 브라스라고 해서요, 신디사이저만이 가질 수 있는 또 특유의 소리들이 있어요. 약간 저희들은 뭐 FX 아니면 이펙트라고 불려서 조금 뭐라고 설명해낼 수 없는 독특한 소리들이 또 이 악기 신디사이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소리는요, 예전에 뉴웨이브 시절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던 아날로그 신스 브라스라고 이름을 지었던 악기예요.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은요, 이 FR 데이비드 노래 중에 월즈라는 곡 있죠. 인트로 부분 보면은 거의 이런 비슷한 소리가 쓰였어요. 이 악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분위기는 비슷해요. 이런 소리들이 나오고, 이게 이제 기본이 되고, 그 위에 이제 드럼을 이렇게 막 치고, 이 악기는 조금 또 신디사이저만이 가질 수 있었던, 네, 그런 소리였습니다. 아날로그 신스 브라스라고 불렸던 거고요. 이 곡은 또 그 예전에 점프라는 곡이 있었죠. 바넬런 곡에 보면은 이것도 또 신디사이저 중에 건반 악기로 아주 유명한 인트로인데, 이것도 아날로그 신스 브라스 중에 한 가지인데 조금은 소리가 더 팻해요. 좀 두껍고 조금 더 과격하고 조금 헤비하고요. 들어보시면은 이 소리가 바로 이 소리 정확한 소리는 아닌데 좀 이미테이션한 소리죠. 네, 이 악기도 쓰였던 것 같고, 또 그러면은 이번에 살펴볼 거는 약간 또 뮤직박스 소리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왜 오르골 소리 있잖아요. 보석상자 탁 열었을 때 보석상자를 그대로 녹음을 해서 쓰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멜로디를 이 신디사이저를 가지고 치기도 한답니다. 자, 이게 바로 또 이 안에 보면은 뮤직박스라고 또 이름 붙여진 다른 또 그 악기 소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요번에 들어보실 곡은 패드 소리가 또 굉장히 멋지게 쓰인 우리 노래예요. 김현철 씨 2집 가운데에서 그런대로라고 하는 그
곡이 있는데 이 곡은요 뭐 악기명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마하에서 나온 DX7이라는 예전에 굉장히 지금은 사실은 판매가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도 아닌 디지털 신디사이저로 막 바뀌어 나갈 때 나왔던 제품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가지고 멋지게 탁 만져가지고 냈던 패드 소리가 첫 부분에 확 하고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 패드 소리는 과연 어디서 나온 거냐 해서 굉장히 극찬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김현철 씨가 이 악기가 있었어요. 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곡에서는 설명해드렸던 일렉트릭 피아노, 패드, 아날로그 브라스가 아날로그 브라스는 중간에 짠짠 하고 그 후렴 부분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날로그 브라스였거든요. 여러 가지가 다 쓰였네요. 베이스는 무구 베이스가 쓰였고, 그러니까 뭐 그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렸던 이 건반 악기류가 많이 사용이 됐던 그런 곡입니다. 자, 질문을 좀 해결해드리고 또 얘기를 더 하죠.
최다은 씨께서 양천구에 사시는데 기보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 질문을 합니다. 현편곡을 할 때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때 일일이 그러니까 뭐 악보를 그려가지고 연주자에게 나눠주나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래서 그 보통은 세션맨 분들은 코드보라고 해서 C 코드, F 코드만 딱 적어놓고 대강 설명을 하면은 알아서 연주를 하시는데요. 이 스트링 녹음을 할 때는 하나하나를 다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연주자분들을 다 나눠준 다음에 지휘를 하면서 녹음을 합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스트링 오케스트라는 따로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스트링 오케스트라만 따로 하시는 분들이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관악기 뭐 그 클래식 악기가 사용될 때는 대다수가 악보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한음 다 그려가지고 나눠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랜만에 착한 시민 주연 씨가 보내주셨는데 윤상 씨 노래나 또 제 노래 중에 떠나는 날의 흥분 같은 노래 중에 보면은 왜 보통 전화기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는요 예전에는 뭐 이분께서 따로 그런 마이크를 사용하는 건가요? 근데 마이크는 똑같은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요. 예전에는 필터라고 해서 그런 이펙트가 있었어요. 필터를 써서 뭐 전화 목소리처럼 나오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 직접 전화기에 대고 노래를 해요. 그래서 전화기를 받아가지고 녹음하는 수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퀄라이저라고 하는 그 뭐 녹음기도 있잖아요. 그 오디오에도 보면 이퀄라이저에서 EQ 해가지고 있는데 EQ대를 만집니다. 그게 사람 목소리도 제가 지금 나오는 목소리가 어느 주파수 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음부가 있고 중음부가 있고 고음부가 있으면 중저음부를 완전히 깎아버려요. 없애버리는 거죠. 제 목소리에서 날려버려요. 이퀄라이저 써서. 그러면은 고음부만 이렇게 지금 봉 PD가 예 약간 목소리가 좀 지금 바뀌고 있죠. 지금 저희 봉 PD가 이 이퀄라이저를 만져가지고 제 목소리가 조금씩 예 바뀌어 약간 목소리가 좀 전화기에서 나오는 듯한 탁한 소리까지는 아니지만 네. 지금은 또 제 목소리로 돌아오고 있죠. 이퀄라이저를 만져가지고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여기 박종승 씨가 보내주셨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반젤리스나 SF 영화를 보다 보면 음악들이 하나같이 웅장하고 신비스럽던데 SF 음악 만들 때 따로 쓰이는 코드 진행이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따로 쓰이는 코드 진행은 없고요. 악기 편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음색이 일단은 조금 뭐랄까요? 그런 좀 우주적인 소리가 나는 것들로 하면 좋겠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런 악기를 하면은 조금 한번 억지로라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주에 와 있다 그런 화면이 지나간다 생각해 보시고 좀 암울한 뭐 블레이드 러너를 상상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우주선이 슉슉 날아다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뭐 지금 같은 그런 코드 위에 뭐 또 다른 정말 FX인 거죠. 이펙트 소리들이 막 확확 날아가는 소리들 뭐 우주선이 샥 하고 날아가요. 그랬을 때 뭐 샥 하고 뭐 날아가는 소리들 그 위에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또 뭐 FX를 또 써가지고요. 뭐 ET다 뭐 이런 소리들 하면 조금 막 스페이스적인 뭐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겠죠. 지금 사용했던 것들은 FX나 뭐 이펙트 종류를 사용해서 조금은 다른 분위기를 이것도 시니사이저 보면 이런 악기 소리들이 또 있어요.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또 건반 악기 중에 벨이라는 그 소리들이 있어요. 벨. 그래서 뭐 이 제가 패드, 일렉트릭 피아노 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특히 가요, 팝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악기들이에요. 벨 소리는 벨로만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요. 벨이 좀 효과적으로 중간중간에 좀 색깔을 데코레이션을 해줘요. 한번 들어보면은 이런 것들이 약간 멜로디를 쳐 나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벨 소리들이었어요. 이번에 이 악기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섞여 나가면은 조금 괜찮게 들리는지 제가 한번
그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들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그 어떤 한 뭐 테마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로즈 피아노와 그리고 피아노 소리만 나온다라고 한번 가상을 해보고요. 그 제가 어떤 곡을 조금 만들어 가지고 왔거든요. 그 편곡이 이제 그 건반 악기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한번 들어보면서 이런 효과가 나오는구나 한번 느껴보세요. 자, 처음에는 피아노와 로즈 피아노만 나오고 있습니다. 피아노와 로즈만 나왔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악기들을 하나씩 추가를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패드 소리와 그리고 벨이 좀 섞이면은 어떤 느낌이 나는지 확 틀려져요. 조금 더 이제 그 우리들이 흔히 듣던 약간 뭐 팝이나 가요에서의 그런 느낌이 나죠. 네, 이번에는 이제 다른 건반 아까 제가 한번 설명해드렸던 신디사이저 특유의 그런 소리들을 써서 조금은 다른 분위기가 이제 그 더 꽉 찬 그 편곡이 된 듯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요 위에 이제 마지막으로 리듬부를 조금씩 추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완성된 듯한 느낌이 아마 드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리듬부 소리들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요 소리들을 다 열어서 한 번씩 그 소리들을 확인해 보면은 이제 완성된 편곡, 완전히 그 가요나 팝에서 들을 수 있는 전주 부분이 나와요. 자, 지금까지 설명해드렸던 로데스 피아노, 그리고 패드, 벨, 그리고 나머지 신디사이저 악기들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자, 오늘의 음악교실은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랏빛 설레임 MTM의 첫 번째 앨범 Shades of Purple 원하는 머리는 샛노랗고 줄기는 탱탱해야지. 누가 먹을 건데? 콩나물 고를 때도 이렇게 욕심내면서 아이들이 자주 먹는 라면 고를 때는 왜 그렇게 무심하세요? 이제 라면도 욕심내세요. 오뚜기 라면 전 제품은 면에 칼슘을 넣어 반죽했습니다. 오뚜기 라면. 그녀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크레오파트라. 그녀가 다시 돌아왔다. 농심 크레오파트라. 생감자로 만든 농심 포테토칩. 감자를 좋아하는 공주들께 바칩니다. 야, 끝났다. 빨리 집에 가봐야지. 가긴 어디가? 오늘 동아리 모임 있잖아. 오늘 초고속 인터넷 나는 ADSL 깔거든. 아파트 통신실까지 광통신으로 오는 나는 ADSL?
정말 좋겠다. 이제 가보기 어려울걸? 나는 ADSL인지 확인하고 깔자고요. 가입 신청은 www.haneru.com. 가그린 나를 위해 하느냐 남을 위해 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머, 몰랐어요? 충치 예방을 하니까 집에서는 나 좋고 입냄새를 제거하니까 밖에서는 남 좋죠. 동아지의 약 가그린 습관되면 좋다. 아가씨 어찌 이리 예쁜가요? 아름다운 아가씨 그 향기는 뭔가요? 여자는 향기를 말한다. 아가씨 약간 내 맘에 쏙드는 컴퓨터 좀 사게 도와주세요인데. 네네, 목록이 없는 것도 주문하면 찾아주는 컴퓨터 쇼핑몰 말씀이십니까? 문의하신 사이트는 파이클럽 www.파이클럽.co.kr입니다. 엘렉스가 만든 컴퓨터 전문 인터넷 쇼핑몰 바이클럽. 컴퓨터 구매 정보도 파이클럽. 엘렉스 컴퓨터. 이상해. 머리가 멍하고. 나도 딱 한 사람. 그 애만 생각나. 나도 딱 하나. 너도 사랑이 시작됐어? 난 두통이 시작됐어. 두통엔 딱 한 가지. 펜잘. 생리통에도 펜잘. 종근당. 어디 갈까? 뭘 먹지? 이 안에 다 있잖아. 틴틴 택배 즐기기? 틴틴 해방구, 카페, 맛집, 여행, 문화, 스포츠, 틴틴 시드럼 쇼핑. N세대를 위한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종합 가이드북 택배 즐겁지? 틴틴 택배 즐기기 서점 있어요. 중앙 MNB. 자, 지금 들으시는 곡 벨 EP 패드 다 나옵니다. 나중에 곡 들으시면서요, 다른 곡 들으면서 저 곡은 패드가 좋지 않니? 저 곡은 EP가 좋지 않니? 라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저는 잠시 후 3부에 다시 나타날게요. 나의 입술이 너의 하얀 어깨를 감싸 안으면 그렇게 우리 이 밤의 끝을 잡고 사랑했지만 마지막 입맞춤이 아쉬움에 떨려도 빈손으로 온 내게 세상이 준 선물은 너란 걸 알기에 참아야겠지. 내 맘 아프지 않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모든 걸 잊고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게. 나를 위해 울지만 난 괜찮아. MBC FM. 뭐야 엄마? 지금 누가 지 케이블이지? 코끼리
I don't believe it's been slitting my throat. It's all I ever heard your voice through a photograph. I thought that I've been brought up the past. Once you know you can never go back, I gotta take it on the other side. Centuries are what it meant to me. A cemetery where I marry the sea. A stranger thing that never changed my mind. I gotta take it on the other side. Take it on the other side. Take it on. Take it on. How long will I slide? Separate my side. I don't believe it's been slitting my throat. It's all I ever pour my life into a paper cup. The ashtray's full and I'm spilling my guts. She wanna know, am I still a slut? I gotta take it on the other side. A skyline started and she's in my bed. A candidate for the soulmate blend. Pulls the trigger and I pull the thread. I gotta take it on the other side. Take it on the other side. Take it on. Take it on. How long will I slide? Separate my side. I don't believe it's been slitting my throat. It's all I ever. Turn me on, take me for a hard ride. Turn me out, leave me on the other side. I yell and tell her that it's not my band. I tear her down, and then it's for again. How long will I slide? Separate my side. I don't believe it's been slitting my throat. It's all I ever had. I don't believe it's been slitting my throat. It's all I ever. FM 음악도시 3부 시작됐습니다. 지금 들으셨던 곡 레드 칠리 페퍼의 어더 사이드라는 곡이었어요. 이 곡은 첫 부분 그 할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예, 할로 하는 발음은요. 어디서 들어봤나 그랬더니 제가 보통은 헬로라고 발음을 하지 않나요? 헬로 이렇게. 근데 그 태국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 계신 분들이 뭐 할로 미스타유 이렇게 인사를 하셔가지고 참 독특하다 싶었는데 여기서 들어가지고 갑자기 그때 항상 그 어감이 막 떠오르네요. 자, 잠시 후에는요 윤상 씨를 모시고요. 또 그의 진지한 음악 이야기, 또 그의 차분한 말투와 또 어떠한 얘기들로 저희를 즐겁게 해주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들을 게 많아졌죠? 네. 자, 윤상 씨 잠시 후에 모실게요. 음악도시 3부는요. 동아제약, 이루신문사, 데이컴 천리안, 700-5857, 3분고푸드, 대형 AV, 제일무직, 넷비전 엔터테인먼트, 대한펄프, 태진미디어, 테크놀로지, 700-5897, 포니캐논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템포 써보셨어요? 처음엔 좀 망설였는데 삽입식 생리용품 템포. 템포를 쓰고 나선 그날이 확 바뀌었어요. 수영장도 갈 수 있죠? 얇은 옷을 입어도 티 하나 안 나죠? 패드 쓸 땐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동아지야 템포. 바꿔보세요. 정말 달라요. 갑자기 그녀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스타일이 있는 여자. 그녀에겐 특별한 향기가 있다. 생활이 패션인 여자가 보는 도쿄 패션 잡지 앙앙 20대 23, 4, 5 시옷받침 여자들의 이야기 앙앙 2월 15일 창간 일요신문사. 누구세요? 저 골뱅인데요. 전에도 골뱅이라고 왔었는데 알고 보니 달팽이더라고요. 전 진짜 골뱅이에요. 진짜요? 보시면 알 거예요. 아, 천리안이구나. 진짜 골뱅이 인터넷 천리안 데이컴. 뭐야, 바빠. 뭐야? 나만의 멜로디 7005857 천사가 보내온 나만의 벨소리 700 주식회사 700 5857. 우린 똑같은 맛은 싫어. 다양한 맛을 즐기고 싶다고. 다양한 맛의 천국 나이스 얌. 스파게티, 피자, 햄버거, 치킨까지 나이스 얌. 다양한 만큼 먹는 즐거움도 가득. 즐거운 소리, 맛있는 소리, 맛의 천국 나이스 얌. 얌얌. 때로는 모든 걸 버리고 애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진주 일집 가지 말라고 대형 AV. 나 조성모 체육 시간에도 체육복을 안 입는다. 체육복 안 입은 녀석들 나. 다리가 길어 보이는 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 다리가 길어 보이는 체육복은 없을까?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복? 아이비 클럽. 수학 선생님도 꼬인 인생은 못 보신다. 국어 선생님도 시처럼 사는 것 같진 않다. 영어 선생님은 오키도키가 일본어라고 하신다. 우린 선생님 거 안 써요. 대한 펄프. 와우와 만나면 난 DDR 챔프. 와우만 있으면 난 가수. N세대가 즐긴다. 태진 미디어 노래방. 와우. 자유로운 느낌 테크노 DDR까지 N세대 노래방. 노래방 MP3도 다운로드 받으세요. 3살 때부터 머리빗 붙잡고 노래 불렀대요. 그걸로 치면 벌써 14년째 무명생활인데 세상의 인재를 몰라봐. 정보 이용료 무료 테스트에 도전해봐. 700-5988 스타제주 주밍업. 무명은 끝났어. 스타를 꿈꾸는 아이가 있었다. 700-5797. 아이는 가수가 되고 싶었다. 700-5797. 아이는 전화를 걸었다. 700-5797. 꿈은 이룰 수 있습니다. 700-5797. SM 스타라인 타이거풀 스텔레 서비스. 발렌타인데이부터 줄곧 혼자인 내게 누군가 자장면 대신 러브앤네츠고로 선물했다. 푸른 하늘 이소라 동물원 주영훈 양준석 그리고 네티즌이 선정한 류의 연인까지. 연인을 만날 것만 같은 느낌. 러브앤네츠고 포니캐년. 네, 오늘은 희열 씨가 이것도 어디 설정 같은데 누가 어디에 쓰고 나온 모자일까? 불 들어오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윤상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와. 와. 어서 오세요. 네. 네네. 뭐요? 단순히 머리를 안 감아서? 단순하진 않죠. 조금 뭐 약간 좀 여러 가지 구조가. 네.
모자를 일단 선물 받은 모자예요. 그렇군요. 저희 그 음악도시 앞으로 그 선물을 보내주신 모자고, 네. 그리고 무슨 모자라 그래야 되죠? 낚시할 때 쓰는 모자라 그래야 되나? 아니 저는 그래서 좀 아까 뒷모습 네네. 그 스튜디오에서 딱 보다가 들어오다가 유산균 발효유 하나만 주세요. 그러려고 했어요. 아, 그렇다지 마 모자. 그렇게 진짜. 얘기해도 돼? 네. DJ가 더 되니까 이제. 아이고. 아우 조심스러워라. 아니 근데 이 모자가 너무 편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예. 작년 겨울인가 많이 쓰고 다니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소리 많이 들었죠. 네, 근데 남자들이 그럴 때는 괜찮았는데 네네. 여자들이 그런 소리 하니까 며칠 못 쓰겠더라고요. 또. 그 이후로 제가 접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썼을 때 제 네. 느낌에는 거울을 딱 비춰보면은 약간 뭐랄까 좀 언더지향적인 예? 모습이 좀 엿보이는 거예요. 체제 사실- 반항적인. 사실 이 여러분 뭐 다 이제 모자의 어떤 생긴 것의 특성을 다 얘기를 드렸으니까 번거지 모자. 네, 다 아실 텐데 그 모자 써서 자세가 웬만하면 잘 안 나와요. 아. 근데 그 자세 잘 안 나와도 즐겨 쓰는 친구들이 옆나라 일본 많잖아요. 네네. 희열 씨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얼굴도 조그맣고 작죠 좀. 그리고 뭐 볼도 쑥 들어가고. 류 네. 같죠 무라카미 류. 예. 류가 왜 볼이 들어가요? 그 사람은 투실투실하지. 맞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더 자주 쓰고 다니도록 할게요. 여러분께 위에 코 밑에는 수염을 깎고 턱 밑에만 길러봐요. 더 언더지향적인 모습으로 갈지도 몰라. 정말. 오늘 이게 트레이닝복까지 갖췄잖아요. 옆에 삼선이 더 잘 이렇게 그 매치가 되죠. 그래요. 꽃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싶네요. 네. 참 끝이 없어요. 이 사람은 참 칭찬해주고 그러다 보면 물론 그 재미로 하지만. 그래요. 자, 오늘 역시 이제 오늘까지 그 남미 음악과는 조금 외도된. 왜냐면 제가 뭐 저번에 무구 얘기 또 막 드리고 그랬더니 재밌었어요. 네, 뭐 통신으로 또 어떤 분들께서 전자음악에 관한 좀 더 재밌는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한 주 더 연장하는 선에서 오늘은 흔히 우리가 뭐 방구석 귀신 내지는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운둔 비슷하게 굉장히 그 집요하게 자기 혼자서 모든 일을 많이 해내는 그런 스타일의 뮤지션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내 대표적으로 윤상 씨가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뭐 기분이 나쁘진 않지만 아무튼 저보다 더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좀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저만 앨범 붙잡고 이렇게 늘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변명이야. 변명의 기회라고 하죠. 네. 사실 전자음악에 대해서 특별히 정의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좀 무의미하죠. 왜냐면 희열 씨도 분명히 그 악기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코너 너무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정성이 막 흘러 넘치고 그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런 포맷에 약간 몇 번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었는데 참 힘든 거예요. 사실 힘들어요. 지금 하는 일이 없으니까 하지. 심심해서 더 바빠지면 이게 정말 일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신디사이저만 사용을 해야만 그게 전자음악일까? 죄송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저는 의문을 품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전기 안 꼽으면 녹음기도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녹음기에 소리가 들어가는 과정부터가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기계의 힘을 빌리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서 무슨 어쿠스틱이니 뭐니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죠. 그 소리는 자연의 소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테이프로 녹음하면 마그네틱을 한번 거쳐서 거기서 나오는 소리일 테고, 그리고 뭐 요즘 하드디스크 녹음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형체를 알 수 없는 그야말로 그 뭐랄까 좀 디지털 막 10000011 뭐 이런 숫자들의 조합에 의해서 소리가 재생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조금만 노하우가 없거나 이러면 소리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질 수도 있고 거기서 소리를 예쁘게 만지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자 음악으로의 입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어쿠스틱 악기를 가지고도 굉장히 일렉트릭한 기분을 낼 수가 있죠. 충분히. 이펙터 같은 걸 많이 사용해서 우리가 뭐 피아노에다가
뭐 아주 요상망측한 그 특수 효과기를 잔뜩 걸어버리면 이게 피아노인지 뭔지 결국에는 뭐 모르게 되잖아요. 네네. 어떤데 그런 작업들이 굳이 현대 음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좀 웃기겠지만 네. 어떤 녹음이 중심이 된 활동을 하는 그 스튜디오에서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어떤 녹음을 하는 과정에는 클래식 음악이 아닌 다음에는 네. 정말 굉장히 많은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음악을 떠나서 그런 소리에 필이 꽂힌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소리에 필이 꽂혀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 몇십 년 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많아졌죠. 네, 네. 사실 여러분들 뭐 비틀즈의 후반기 앨범 같은 경우만 해도 그 당시에 첨단 레코딩 장비라든지 특수 효과 장비들이 다 사용이 될 만큼 네. 뭐 그 굉장한 어떤 실험 정신이 또 돋보였었고 네. 그때 이후로 또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실제로 어떤 멜로디라든지 편곡 구성을 떠나서 네. 소리 자체가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매력 그리고 거기서만 올 수 있는 어떤 느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검증이 안 된 일들을 몇 번씩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대표적인 뮤지션 중에 하나가 마이크 올드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사람은 영국 출신 뮤지션이고 혼자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굳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멀티 녹음기가 있으니까 네. 자기가 일단 드럼 치고 그 외에다 또 뭐 이런 식으로 베이스 치고 기타 치고 그걸로만 끝나면 원맨 밴드가 되겠지만 네. 자기가 다 만져요 소리를. 아. 그래서 사람이 쳤는데 마치 사람이 안 친 것만큼 막 소리를 바꾸기도 하고 근데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아. 라이브도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만 자기가 파묻히고 결국엔 이 사람들은 형편들이 좋은지 다 자기 스튜디오 하나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말이 조금 길었는데 네. 자, Five Miles Out이라는 그 마이크 올드필드의 앨범이 있습니다. 네. 이 앨범은 음악을 일단 듣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드럼을 그 지난주에 PhD의 Poor City라는 곡에서 드럼 쳤던 사이먼 필립스 네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러머인데 네. 이 사람이 역시 이런 작업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치기 나눠서. 뭐 탐탐 따로 치고 그 소리를 또 완전히 또 바꿔가지고 네. 예, 그리고 그 위에다 또 베이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무그 베이스 같은 걸 또 사용을 하고 대신에 테크노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진짜 원조 오리지널 전자음악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네. 네. Five Miles Out이라는 곡, 특히 각 악기들 고유의 개성이 살아있는 그 변조된 소리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곡을 쭉 들어봤더니 네. 뭐 멜로디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소리들이 먼저 들리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제가 이 Five Miles Out이라는 앨범을 들은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이렇게 몰랐죠. 이게 이만큼 정성이 들어가는 건지. 그러니까 이 사람 음악을 멜로디만으로 내지는 어떤 그런 선율적인 네네. 아니면 노래 목소리를 왜 다 저렇게 꺾어놨어 막 이렇게 들으면 들을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게 따지자면. 네네. 물론 저는 멜로디도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곡과 잘 어울린다 뭐 이제 이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그때는 반도 못 들은 거죠. 저도 사실은 이 마이클 오ld필드 앨범을 들어봤거든요. 쭉 네. 들어봤을 때 되게 오래됐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 형 저는 마이클 오ld필드가 취향이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들었을 때 이상한 거예요. 듀란듀란보다 안 신나고 그렇죠. 아보다 덜 슬프고 네.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다. 어렵게 하는 거죠 일을. 근데 지금 들었더니 이게 지금 녹음도 잘 돼 있고 네. 그리고 소리들도 좋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좀 이 사람의 의도를 마치 이렇게 정말 대신 얘기해 주는 것 같은 입장으로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람도 히트곡은 꽤 있어요. 네네. 뭐 그 투 프랑스라는 곡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죠. 네네. 그 맥이랄리라는 가수가 부르고 네. 굉장히 서정적인 멜로디에 네. 근데 그런 음악을 기대하고 이 사람 앨범을 샀다가 막 13분짜리 노래이고 굉장히 막 당혹해하는 어떤 분들을 본 기억이 나는데 네네. 지금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간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중간에 막 사운드가 확 달라졌다가 네네. 이게 24트랙 녹음기 시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곡을 다 편곡을 하고 다 믹스를 한 다음에 투 트랙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24개를 다 같이 치기를 해서 2개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걸 또 작업을 해가지고 또 그걸 한 곡으로 붙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참 얼떨결이라고는 무책임하니까 산곡 끝에 혼자 작업하기로 네. 결심을 하고 그렇게 집에서 믹스를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정말 처음 하는 거니까 네. 그동안 물론 10년 동안 스튜디오를 왔다 갔다 했지만 정말 남이 들을 때는 티도 안 나요. 제가 같이 있는 동생한테 뭐 이렇게 팍 만져놓고서 이리 와봐 들어보라고 바뀌었다 얘기 안 하고 그럼 뭐 바뀌었냐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아픔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이렇게 반복한 사람들이죠, 사실. 이 사람이 네. 뭐 갑자기 이렇게 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정말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힘들고 그래서 더 이 사람들의 노고가 막 뭐라 그럴까 이 사람들의 음악에 대해서 더 좀 신경 써서 들어주게 되고 외로울 것 같아요. 네, 그게 결국 맞아요. 자기 만족이죠, 어떤 면에서.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들으면 뭐야 그러고 한 번 듣다가 던져버릴 수도 있는 음반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말 재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별한 장르 전자음악이라는 것은 아예 막 독일 크라프트베르크 같은 그룹처럼 이미지 자체를 딱 그렇게 정하지 않는 이상엔 이런 게 엄한 짓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예. 사실은 더 막 머리 아프고 더한 어떤 아픔 속에서 만들어지는 작업인데 근데 그런 것 때문인지 또 이 사람의 음악은 매니아를 또 형성을 해서 아직까지도 뭐 언제 나온 앨범 20년 전 거야? 그럼 난 요새 거 좀 들어볼게. 이런 소리 안 듣고 예전 음반까지 이렇게 다 컬렉션을 하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취향이라는 것이 물론 이것이 음악의 왕도는 아니지만 남보다 멜로디에 대해서 한번 먼저 그건 내 개개인의 능력 차이가 있겠지만 멜로디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소리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 사람의 음악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남들이 안 하는 지금까지 없었던 느낌의 소리들을 가지고 채우는 거죠. 네. 사실은 그런 작업들 일련의 작업들이 클래식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그쵸. 음향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한다라는 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거의 일단 첫 번째 알아주지 않는 작업이고 그래서 외롭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주위 선배분들도 얘기를 하시는데
참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 같다. 자기가 그런 네. 얘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질수록 사실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2차적으로 도움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런 이제- 사람들이 선두에서 딱 네.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의 이제 영양분을 우리들은 받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좋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외롭지는 않은 거예요. 음. 결과적으로 자기가 했을 때 인정을 받게 되면 또 그만큼 많은 사람이 모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혹시나 이건 완전 노파심인데 전자음악 시작하시는 분들이 뭔가 가끔 저한테 데모 보내시고 그런 분들 빨리 좀 뭔가 이렇게 일이 좀 만들어져서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좀 느껴져요. 근데 그럴 때 사실 제가 무슨 능력 있는 제작자도 아니고 막 앨범을 제작해 줄 수도 없고 또 막 작업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막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조금 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네. 조금 더 자신의 어떤 그 색깔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네. 그렇게 지금 당장 일이 풀려가지고 뭐 가요계를 막 이렇게 쫙 누비고 이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네, 네. 그런 뭐 말이 또 산으로 갑니다. 저부터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얘기가 되겠죠. 네, 네. 아무튼 전자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화이팅. 이번 곡은요. 역시 마이크 홀드필드의 음반에서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네. 사실은 이건 예정이 없었는데 제가 준비해온 다른 판이 알맹이가 없어진 것 같아요. 사실 이 곡도 굉장히 그런 제가 앞에 들었던 설명과는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프란시스코 타레가라는 클래식 작곡가, 네. 아마 아람브라 공전의 추억인가요? 네. 기타로 많이 들었죠. 그 곡을 굉장히 어쿠스틱한 분위기이면서도 이건 일렉트릭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딱 듣고 일렉트릭 음악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그 어떤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면서 네네. 여기서는 이제 에튜드라는 제목으로 영화 킬링필드에 삽입된 그런 곡이거든요. 네네. 그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올드필드가 직접 다 연주한 겁니다. 네. 사실 이 곡 많이 들은 곡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으셨습니까? 이 곡이 그 방송국에서 비지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예 그래서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좋은지 몰랐어요. 네, 뭐 그거야 정말 뭐 어쩌겠습니까? 예, 그냥 더 심한 말 해드릴까요? 네. 이 곡을 든 저도 처음에 이 곡을 라디오에서 예전에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네. 잘 몰랐어요. 뭔 의도로 했는지. 저는 그냥 무슨 흘러간 경음악 그 정도로만 뭐 한밤의 세레나데 그런 앨범에 들어있는 좀 너무했다. 이 소리가 이 아무튼 그 팬플룻 비슷한 소리가 이게 결국에 신디사이저로 낸 소리거든요. 네네. 근데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흘린 시간을 생각하면 어지러워요 저는. 그러게요. 그리고 더 한 것이 그러니까 제가 그 관점에 따라서 음악이 들린다는 얘기를 오늘 참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전자음악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또 테크노 매니아 분들께서는 또 이런 음악은 뭐야 이게 무슨 전자음악이야 막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 이제 제가 이런 건 어때요라고 이제 하나 제스처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 요 표현 멋있었다. 네. 시간 관계상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샘플러에 막 그런 타악기들, 막 그 뭐 아프리칸 타악기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가 CD 디스크 하나만 이렇게 넣어서 CD롬 드라이버에서 돌려서 원하는 소리를 찾아서 자기가 이제 컴퓨터로 음악을 작업할 수 있는데 이 마이크 올드필드가 이 에튜드라는 곡을 녹음할 때만 해도 이 사람은 지금 나왔던 이 타악기들은 전부 또 사가지고 형편이 되니까 사서 자기 스튜디오에서 치고 그걸 샘플러를 찾아서 하기도 귀찮은 건데 사실 그 찾는 작업조차도 귀찮은데.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직접 어디에 무슨 타악기 저 뭐 어디 죽이는 게 들어왔다. 이건 또 비속어가 또. 네. 그럼 그거 가서 사서 스튜디오에서 쳐보고 그 위에다가 또 이제 그 신디사이저를 또 입히고 그러면서 또 전자음악 같은 느낌은 또 될 수 있으면 안 내려고 막 또 자연스러운 막 타악기 느낌도 내려고 그러고 이 사람의 노고를 좀 알아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때 당시에는 이 시퀀싱 작업이 없었잖아요. 간헐적으로 있었죠. 있었어요. 부분. 네. 뭐 카피를 해서 뭐 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없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죠. 연주를 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여기 기타 더빙도 다 자기가 한 거거든요. 아유. 그러면은 사실은 그 요즘 뭐 미디 작업을 하면은 한 부분 마음에 들고 이 정도 리듬이었으면 소리를 일단 찾는 작업이 가장 오래 걸리고 나머지는 카피를 쩌라락
해가지고 패턴을 만들었을 텐데 복사해서 이렇게 아유, 이건 다 쳐야죠. 고생스럽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뭐 샘플러 시장이라든지 또 그 수많은 영향을 받은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 드릴 수가 감이 있겠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혼자 작업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이 했던 어떤 그런 그 힘들었음이 어느 정도 느껴지니까 더 좀 애정을 가지고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음악을 사랑해달라는 뜻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시각적인 깊이가 깊어질수록 음악이 더 잘 들리고 재밌어진다. 다르게 들린다. 예, 그런 얘기를 그런 거 저 이해가 되는 게 예. 영화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영화 많이 보시고 네. 평론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 별 5개. 네. 너무 재미없는데 네. 무조건 욕할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영화가 또 그분들에게는 다른 차원에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고생했을까. 지금 갑자기 또 반대로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전제 조건은 한 번에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깊이는 좀 가져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사실 필요한 거죠. 네, 지금 우리 문화에서 가장 필요한 건 좀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잘났을까 막 이걸 고쳐야 돼요. 그렇죠? 그럼요.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는 거. 아니죠. 이제 이렇게 얘기해놓고 설령 그런 생각 갖는다 하더라도 그냥 뚝 떼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약간의 이게 제가 스스로 막 이렇게 아직까지는 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근데 아무튼 내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 있다. 그게 아니라 이것도 좀 오바고 말이. 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음악하는 사람 입장이라는 게 이럴 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리스너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훨씬 더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너나 잘해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럴 때 할 말이 없을까봐 그러는 건데요. 진짜 예민한 분이에요. 아니요. 그것까지는 생각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런 말 하려면 아니면 뭐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그래서 잘 알려진 뮤지션 중에 레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은 무슨 또 그 이온 음료 선전 CF 음악으로 유명해졌죠, 국내에서. 포토그래프라는 곡으로. 이 사람 새 앨범이 나왔는데 굉장히 또 이 사람도 처박혀서 안 나오는 스타일이더군요. 역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자기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자기만의 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람이고 앨범을 들어봤을 때 저는 처음에 잘 몰랐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광고 음악 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었는데 그냥 뭐 상업적인 음악을 하면서 재능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앨범 들으면서 이 사람도 어떤 마이크 올드필드라든지 그런 많은 사람들처럼 굉장히 자기만의 소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그렇게 작업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아까 마이크 올드필드가 좀 부담스러웠다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시라고. 사실 이 음향 쪽으로는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이쪽 국가들이 강세입니다. 최고로 좋은 음향 장비는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학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특히 이제 그 최고의 그 하이엔드 오디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완전 최고급 음향 장비들, 집에서 듣는 가정용 오디오 장비 중에서 투명한 그 이렇게 아무튼 최고 비싼 게 있대요. 저도 뭐 직접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근데 그 회사에서 사운드 체크할 때 이 사람 앨범을 넣어가지고 체크를 한대요. 그만큼 어떤 뭐 음질에 있어서 있나 보다. 첫째는 그거겠지만 아무튼 음질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물론 오늘은 음악도 음악이지만 어떤 사운드가 어떤 가지고 있는 색깔이라든지 전반적인 음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노래를 들으면서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제목은 사이킥 히어링이라는 사이킥 힐링이라는 곡입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줄 알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네. Psychic healing begin. Psychic healing begin. I don't know why I'm walking alone. I'm just a lonesome rider.
Tonight I'm going down. I don't know why. Walking alone. I'm just a lonesome rider. Tonight I'm going down. Tonight I'm going down. 'Cause you're on my mind. And I know it's time to see the sun. Would I notice if you're leaving me? No need for psychic healing. No need for psychic healing. Walking alone. I'm just a lonesome rider. I never tried to drive me alone. I guess I feel alright now. Tonight I'm going down. Tonight I'm going down. 'Cause you're on my mind. And I know it's time to see the sun. Would I notice if you're leaving me? 풍선껌, 기찻길, 플라타너스, 그리고 음악도시. 앞서
느낄 수 있어. 너무 힘이 들 때 실컷 울어. 눈물 속에 아픈 기억 떠나보내게. 내 품에서 처음에 들으셨던 곡은요, 김혜림의 기다려주겠니 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요, 윤상 씨가 만드신 곡이었고요. 두 번째 들으셨던 곡은 조규만의 다 줄 거야 라는 곡이었어요. 차분한 가요 두 곡이었죠.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음악도시의 문을 닫고 저도 집으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대구형 시성구 수성 일가의 이순주 씨 청해 주신 곡입니다. 팬메슨의 레스트 트레인 홈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아까 악기 얘기를 한참 했잖아요, 음악교실에서. 이 곡은요, 기타인데요, 신디사이저 기타라고 해서요, 인도의 시타르라는 악기가 있거든요. 그런 소리 비슷하게 이 소리를 잡았어요. 기타 소리가 좀 독특하게 날 거예요. 자, 팬메슨의 레스트 트레인 홈, 저는 이 노래 남기면서요, 내일 다시 나타납니다. 행복하세요.
FM 91.9MHz 문화방송입니다. 이동전화, 습관을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LG텔레콤이 만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습관. LG텔레콤 슈퍼클래스 제공 2C를 알려드립니다. 스티븐 소더버그만큼 예측하기 힘든 작품 세계를 가진 감독도 참 드물죠. 그의 데뷔작은 원맨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도발적인 독립영화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는 할리우드 시스템 안에 안전하게 착취를 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맨몸으로 성공한 여인 에린 브로코비치의 얘기를 재밌고 또 가볍고 감동적으로 들려줍니다. 네, 데뷔작부터 최근작까지 그가 만든 9편의 영화는 모두 그 색깔이 참 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늘 다른 분위기의 영화를 만드는 그도 공통되게 고집하는 한 가지 원칙은 있다고 해요. 그건 바로 비록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힘든 전개가 있더라도 결말만은 따뜻하게 맺어야 한다는 거죠. 라스트 씬만은 행복하게, 이 소더버그의 원칙이 우리 일상에도 좀 적용이 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비록 오늘 하루가 고달프고 지치고 피로했을지라도 마감하는 이 시간만은 모두 다 평온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철의 영화음악입니다. It's your thing. Do what you wanna do. I can't tell you who to sock it to. It's your thing. Do what you wanna do. I can't tell you who to sock it to. If you want me